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이 너무 궁금한 내용이 많아요. 첫 번째는 소캠2 용량이고요. 두 번째는 CPU 지연 논쟁, 세 번째는 브로드컴의 구조화. 브로드컴도 요즘 조금 우려가 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씻어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쵸?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예, 소캠2부터 한번 볼까요? 예, 요게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어지는 그 논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맞아요. 예, 반도체 주가를 이제 끌어내리는 뭐 배경이 됐다고 누군가는 됐다고. 얘기하죠. 네, 네. 특히 이제 뭐 메모리 업체들 주가도 좀 내려왔고, 그래서 이 소캠2 용량을 즉 192기가에서 이제 96기가로 반으로 그냥 반토막 내면서 뭐 그럴 수 있다. 팩트긴 하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베라 CPU 한 개당 메모리가 이제 1.5테라에서 뭐 반으로 0.768로 이제 절반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그 용량은 줄이되 모듈 수는 이제 늘리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모듈당 용량을 낮추는 대신에 모든 그 출하량을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침투를 확대하는 전략인데, 요거는 지금 이게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메모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게 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능이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이게 공급량이 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를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공급 제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 메모리 쪽에 어떤 뭐 중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져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최근에 다시 반등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베라 CPU가 되게 되면은 뭐 이게 독립형 베라 CPU죠. 그러니까 요거만 따로 파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도 이제 뭐 LPDDR은 또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 모듈의 이제 양이 이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용량 축소가 이제 나쁜 뉴스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총 메모리 바이트 수요를 유지하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모듈의 그 양을 늘리면 PCB 쪽에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그쪽에 그게 이제 그래서 PCB 쪽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판주가 가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제 뭐 플랫폼당 이제 모듈 수를 고정시키고 그 총 용량을 뭐 하향 수용한다면은 Q가 제한되겠죠. 그러면 이제 약화되는데, 요거는 논리가 이제 좀 아직까지는 안 맞지 않나 싶고, 그 마지막 이걸 2GB 다이를 12단으로 이제 뭐 전환하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은 또 그렇게 됐을 때 이 와이드 본딩이 뭐냐면 이렇게 그 기판에 구리로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네. 와이드 본딩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와이어 본딩이네요. 네. 와이어 본딩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와 관련된 주식이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요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본딩 수요가 이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뭐 거기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내용을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다른 쪽 뭐가 수혜가 될 수 있냐 요걸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봤듯이 이제 총 바이트가 같다면은 모듈이 2배로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까 메모리는 덜고 있으니까. 줄여놨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뭐가 이제 좋아지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앞서 이제 축소를 가정하면은 이 8단 패키징으로 이제 4개로 바뀌어서 모듈당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PCB의 Q가 2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PCB가 흐름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뭐 나머지 뭐 폼팩터나 뭐 커넥터나 뭐 이런 고속 그 신호를 유지할 수 있는 뭐 이런 쪽에 이제 PCB에 연계가 되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Q가 올라가는 만큼 P가 떨어지는 뭐 그거를 넘어설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그 아까 말한 본딩. 본딩은 그 다이 수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그 3기가로 이제 3기가 바이트 다이로 8단짜리였다가 이게 2기가 다이로 이제 12단으로 가게 되면은 아까 그 줄였으니까 그러면 12단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2단으로 갔을 때 이게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까 이 본딩의 수요가 약 50% 이상 또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이 그려야 되죠. 8단보다 12단이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좋네요. 네? 다 같이 좋은 거네요. 뭐 어쨌든 메모리도 뭐 그렇게 딱히 큰 타격도 네, 아니고. 없어요. 네. 네, 없고 더 많이 이제 모듈이 필요하다 보니까 더 많이 그려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다만 이제 그 PCB보다 와이어 본딩은 조금 조건부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 다이수가 실제 저렇게 갔을 때 그러니까 더 늘어났을 때 이제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PCB가 먼저고 본딩 같은 경우는 조금 옵션적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대용량인 거를 소용량으로 소분해서 판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포장지 회사도 더 잘 갈고 그렇죠. 약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PCB가 왜 또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거기다가 백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었군요. 네. CPU 지원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네, 이게 이번 주에 이제 세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리서치 하는 곳이죠. 네네. 거기서 보고서를 내 가지고 중간에 한번 광학 종목들이 이제 많이 빠졌죠. 10% 뭐 두 자릿수씩 막 빠지고 이랬거든요. 전날 다 빠진 날이죠. 네. 그래서 6월 9일 날 뭐 요게 있었고 이게 이제 레포트 제목이 이제 파워드 다운, 라이트 오프 뭐 이런 그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오면서 이제 빠진 거죠. 그러면서 광통신주들이 크게 빠졌고 이게 이제 광이 늦어지니까 이제 구리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엔비디아든 루멘텀 뭐 모건 스탠리 뭐 한국에 이제 한투 같은 데가 이제 뭐 반박을 했고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 뭐 요거는 그러니까 스케일 아웃은 가지만 스케일 업이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우리가 아는 업은 렉 안에서 이제 그 위로 다 연결하는 거죠. 렉 네네네. 상에서 옮겨가는 거고 렉과 렉을 이제 연결하는 게 이제 아웃인데 네. 그러니까 아웃 쪽은 어쨌든 그 CPU 출하가 지금 이 스케일 아웃 CPU 출하가 연기되는 거라고 해서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고 또 하나 이제 수율이 19%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미친 것 같았습니다. 예. 근데 결국 그 CPU나 또 이제 그 고전압 800V 지연이 되면 뭐 당연히 이게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가 또 승자가 돼요. 아, 또 네. 왜냐하면 그 광모듈 관련해서 메모리가 또 중요해지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앞에 나왔던 그 스케일업 요것도 그 2029년으로 지연되고 좀 많이 늦어지긴 스케일 아웃도 하네요, 저거는. 2027년으로 이제 지금 올해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예. 이게 지금 27년으로 밀리면 당연히 다들 이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예,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지금 봐서는 만약 이렇게 되면 그 뭐 구리 관련 종목이나 아니면 이제 메모리까지도 여전히 뭐 볼 수 있는데 아, 이래서 크레도가 신고가 같구나. 네, 예, 그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반론은 스케일 아웃은 지연이 없다예요. 엔비디아의 그래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그 수석 부사장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CPU가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스케일 아웃부터 해서 이제 가고 스케일 업은 조금 이제 그 기다렸다가 이제 8만 쪽 정도 돼서 이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까운 건 당연히 이제 구리 기반으로 여전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길이가 긴 것부터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루멘텀도 이제 그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스케일 업 이거는 좀 뒤로 밀리고 좀 그 하지만 뭐 그래도 완전 뭐 2028년으로의 지연은 없다. 그건 아니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건 스탠리도 이제 뭐 CPU 지연은 동의하지만 800V는 비동의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아직까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지원 안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스케일 아웃은 그 무지연이고요. 스케일 업은 이연된다. 이렇게 좀 보고 특히 이제 스케일 업 같은 경우가 이제 구리로 쓰이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그 수혜가 뭐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듣고 오히려 광에 대한 좀 더 기대감이 생기는 게 지금 사도 안 늦겠네? 이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지금의 주가가 전혀 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뭐 굉장히 먼 미래를 본다면 2028년까지 계속 본다면 스케일 아웃이 든 스케일 업이든 가야 하는 길이니까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크레도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해석이 됐던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거 어떤 내용이죠? 마지막 이제 브로드컴이 그 땡큐를 좀 늦게 내면서 여기 안에 이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firmly committed 약정이 있었어요. 탱크가 뭐예요? 네? 탱크? 텐큐. 아, 탱큐. 네. 네, 땡큐. 네, 네. 땡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커스텀 AI 엑셀러레이터 장기 계약이 있었는데 이게 늘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이걸 다 혹시 잘못됐을 경우 브로드컴이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걸 빌려주고 이거 잘못되면은 다 떠안아야 돼요. 그렇게까지? 예, 그게 그래서 이제 RPO가 늘어났는데 최근에 뭐 오라클도 마찬가지예요. RPO가 늘어났는데 전부 선지급하고 미리 이제 칩을 사주고 뭐 이런 내용 다 빌려주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거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칩 판매 회사였는데 갑자기 AI 인프라 금융 구조를 가진 회사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오라클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행 의무가 있는 RPO가 약 1,646억 달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장기 계약이 이제 인프라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고객 리스와 관련된 그 보증 이게 생기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RPO가 막 커졌다고 하는 게 이제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포커스로 보는 게 아니라 야 또 이것까지도 보증해가면서 위험이 리스크가 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금융 보증 리스크라고 하는 이 복잡성으로 가는 이거를 또 우려하고 너희가 그렇게까지 해야 물건을 팔 수 있냐. 예.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네 맞나? 네, 요게 아까 말했던 이제 그 백스탑으로 된 게 이제 2,900억 달러 정도 된데 29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금융 보증자로서의 이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엔스로픽이고 그다음에 투자 파트너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 프라이빗 에쿼티 아폴로랑 이제 블랙스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브로드컴이 이거를 그 고객 리스 의무를 이제 백스탑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탱큐에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최대 노출이 이제 290억 달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해야 됩니다. 예, 5년간 이제 보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렉을 이제 아폴로하고 블랙스톤이 이걸 사서 고객에 이제 리스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그 공급선을 이제 공급을 선확보하는 문제는 있어요. 이건 매우 공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고객을 땡겨놓고 무조건 이 구매 약정을 맞추고 있는데 주로 이게 재고단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뭐 2027년, 28년에 이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크게 이제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뭐 앞서 말했다시피 그 출하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날의 양날의 검 같은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뭐 상당히 크죠. 다만 이 고객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부정적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수요가 만약에 지연되면 이거 다 떠안아야 돼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그럴 수 있어요. 막 그대로 이행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이제 고객 캐펙스가 이제 유지되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결국은 소수 초대형 고객에게 이제 쏠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탑5의 45%가 이제 매출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단일 구글이겠죠. 이쪽에 42%를 차지하고 있고 분배 채널의 이제 56%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채널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탱큐 리스크 문구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AI 고객들이 뭐 XPU가 됐든 AI 렉을 사는 게 아니라 빌리려고 이제 대안적인 금융 구조를 이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보증 의무까지 서야 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브로드컴은 어쩌다가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구글 때문이죠, 뭐. 아. 네, 왜냐하면 TPU에 대해서 네. 이 앞전부터, 그러니까 그 TPU 7부터 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이익의 50%를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 알파벳이랑 이제 브로드컴이랑.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 10까지 이제 미디어텍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에 있는 그 가지고 있는 TPU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미래 거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최대한 많이 땡겨서 이제 팔아야죠. 예. 그랬구나. 그렇군요. 브로드컴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변수였는데 그 변수가 이제는 진짜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군요. 브로드컴은 생각보다 올라오는 게 빠르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체크인 뉴욕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